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퇴행적인 개각이다. 아니다. 능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과 또 그 역할에 맞는 자질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 식견 들어보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세계부처 장관에 대한 추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자,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일단 민주당 야권은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 세 후보자 모두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방장관 후보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과거에 이제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2019년에는 12.12 쿠데타가 나라를 구하려는 것이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가 노무현이다. 근데 문재인 XXX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 그리고 2020년에는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일단 한 사람의 한 부분으로 전부를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방어를 했는데요. 저런 발언들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논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인으로서 말한 부분, 가령 이 자격이 그 발언을 했을 때 자격이 네. 사인으로서 발언한 경우,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혹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예. 공인으로서 발언을 했을 경우, 또 이 사회적 어떤 그 위치에서 공적으로 의견을 표출을 할 때 할 수 네. 있는 발언, 뭐 각 경우마다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 신원식 그 의원의 발언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전에 이 사인으로 있을 때의 발언들입니다. 뭐 본인이 정치를 지망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번에 장관이 된 세 분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신원식 장군은 그 포스타가 되지 못하고 군에서 물러난 뒤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그 임기 때 마지막 임기에서 사승장군이 아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수방사령관까지 이제 지낸 사람인데 뭐 포스터가 못 된 게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되면서 예, 결국 낙마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급해서. 예, 네. 그 뒤에 이제 박지만 이 육사 동기.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과 육사동기다. 예, 예. 이 말이 오히려 그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될 정도로 네. 이 박지만과 육사 동기 중에서는 제일 선두주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어떻든 방금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논란이 가장 많이 된 것은 그 5.16과 1212를 두고 이것이 쿠데타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제가 쓴 책에서 5.16과 5.16, 1212 모두 다 쿠데타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라고 쓰는 한편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 내란죄로 사법처리한 것은 난 이것도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다. 왜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이미 지났는데 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수처가 중지된다 하는 소급 입법을 한 다음에 그 소급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내란죄로. 그럼 이것도 쿠데타 아니냐. 사법 쿠데타 아니냐. 어느 쿠데타가 더 나쁘냐. 난 사법 쿠데타가 더 나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본인이 그 1212나 더 나아가서 5.16에 대해서 가령 그 5.16은 산업화 사회로 그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평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어떤 그 행위들, 근데 112나 5.16 같은 데 대해서는
뭐 사인이든 공인이든 간에 어떤 자격에서 평가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것이 예컨대 그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다라든가 이러면 그거는 이제 공인의 자격으로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5.16도 그렇고 1.12도 그렇고 역사적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신윤식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 이건 꾸댔다가 아니고 어떤 구국의 행위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그런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역 국회의원, 특히 집권당의 의원 가운데에는 웬만한 국방장관은 내지 않는 것이었던 뭐 보수 그리고 진보를 막론하고 좀 룰처럼 돼 있었는데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천용택 국방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은 신원식 현재 당 최고의 국방 전문가다, 뭐 존경받고 믿고 따르고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이분이 이제 먼저 시동을 걸었다라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선거에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왜 윤 대통령이 지명했을까요? 이 신원식 장군이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왜 육사에 만들었냐 이걸 처음에 거론했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네.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그 사관 생도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 그 표상으로서 어떻게 홍범도 장군을 둘 수 있느냐. 이분의 흉상을 가령 독립기념관에 둔다라든지 해서 독립운동을 뭐 표창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공산당에 입당했던 공산주의자인 홍범도 장군을 육사의 흉상으로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도 나는 그렇게 그 신원식 후보자를 뭐 비판을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를 해서 독립기념관을 옮기는 데 대한 의견을 구한다면 나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절반 정도로 나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공부를 했는데 그걸 공부를 좀 하니까 제 생각도 좀 바뀌어요. 네. 이분이 단순히 공산당에 입당을 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 부분 러시아의 볼셰비크와 친했던 사람 아니냐, 친했던 공산주의자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방 이제 2년 전에 작고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뭐 6.25라든가 이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분이지만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에 그 흉상을 두는 것에 저하는 분들이 많다면 굳이 육사의 흉상을 둬서 계속 이 논란의 소지가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옮긴 것이 난 옳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나는 이제 네. 생각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원식 후보자가 또 문제가 된 것이 그 이른바 해병대 최상병 문제잖아요. 예. 이 최상병 이 국정 이번에 뭐 특검을 하자. 그리고 이 앞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하겠다. 이 문제가 비화가 되는데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신원식 후보자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병대든 육군이든 뭐 공군이든 간에 작전에 투입된 병사가 혹시 그 작전 뭐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거든요. 네네. 작전 과정에서 사망을 했을 때 그걸 과실치사로 지금 이제 8명이나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장까지 과실치사로 엮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아마 군사법원법을 바꿨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헌병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이 하는 모양이에요, 요사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사단장을 과실치사로 입건을 해서 밖에 송치를 하는 그런 그 군의 수사단장입니까? 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작전에 투입된 병력이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위에 대대장이라 그러면 또 몰라도 그 위에
해서 사단장까지 다 과실치사로 입건을 해서 송치를 하겠다. 이거 도대체 우리 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검찰이 항명제로 이걸 입건을 해서 군 검찰이 네. 출두를 요구를 하니까 그게 불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우식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 정치적 행동 아니냐. 내가 보기에도 이건 정치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신문 방송에 나오는 태도, 발언하는 것, 기자들 앞에 발언하는 것 이거 보면 군의 전 수사단장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행동을 하는 네. 이 정치적 발언으로 제 의견을 느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당장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밀월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조가 과연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번에 그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네. 이 사실은 유엔의 그 안보리 상임사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전 세계의 그 이게 틀에 한 축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사회 전 그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틀을 흔들기 시작하더니만 북한과 무기를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신문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외신을 받아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 기자들의 표현이 아닙니다. 왕따들의 만납니다. 네. 미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EU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따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그 윤 대통령이 그 가령 지금 대북의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것,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이념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편에 완전히 서서 강경 기조를 그 보이는 것을 두고 야당이 공격을 하는데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럼 이 가치 전쟁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럼 줄타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줄타기 외교를 해서 뭐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지금 그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게 통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통하지가 않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만 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는 양분이 돼서 네. 민주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으로 지금 가치 진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제대로 한쪽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 있어서는 나는 민주당이 뭐 어떤 식으로 트집을 잡을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